히말라야의 다출 마을. 해가 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급히 숙제를 마치고 사람들은 램프 불빛에 의지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리아. 그녀가 이 마을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프리아는 이 마을에 진짜 빛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한 작은 마을 다출. 이곳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듯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현대 문명과는 한참 동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전기가 없는 이곳에서는 해가 지면 곧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유램프 불빛 아래서 연필을 쥔 작은 손들이 종이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결국 아이들은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밭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등유램프 하나에 의지해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이런 일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다출 마을에서 자란 프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8살의 프리아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10년 전 운명을 바꾼 기회를 만났어요. 네팔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어린 시절 등유램프 불빛 아래서 책을 읽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리아가 마을로 돌아온 건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본 고향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여전히 해가 지면 어둠에 잠기고 아이들은 여전히 충분히 공부할 수 없었으며 젊은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리아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사계절 내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그 물줄기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왔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으로 프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계곡 하나만으로도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요. 소형 수력발전 기술만 있다면 말이죠. 프리아는 밤늦게까지 계곡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마을에 빛을 가져다 줄 계획을요.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설명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기서 수력발전이라고? 그런 큰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나? 도시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산골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나? 회의적인 시선들이 프리아를 향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리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등유램프 불빛 아래서 꾸었던 꿈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이 마을에도 밝은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혼자 다짐했던 그 시절 말이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프리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풍경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과거에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작은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프리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칠판에 적힌 글씨를 따라 쓰려고 애쓰는 아이들, 하지만
교실이 너무 어두워서 뒤쪽에 앉은 아이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도 칠판 글씨를 또렷하게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프리야 누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프리야가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막내 비크람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돌아온 거야? 우와, 한국은 어떤 곳이야? 비크람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프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나처럼 밝은 곳이야.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프리야의 설명을 들은 비크람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 마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프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이야, 비크람아. 곧 우리 마을도 그렇게 될 거야. 그날 오후 프리야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죠. 이장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마을에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쪽 계곡에 작은 수력 발전소를 지으면 됩니다. 이장님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프리야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런 큰 공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돈도 많이 들 텐데. 프리야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장님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프리야는 이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며칠 동안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매번 정중하게 계획을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가 마을에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프리야는 혼자 계곡가에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아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프로젝트를 위해 밤새워 고민해주던 교수님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 프리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 노력하는 힘,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까지 배웠지. 며칠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마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프리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이야?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전기를 만들어준다고? 비크람의 어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줄 거예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어요. 그날 밤 프리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을에 환한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프리야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팀이 다출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트럭 2대에 나누어 실린 각종 장비들과 함께 5명의 한국인들이 마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된 박 대리를 비롯해 수력발전 전문가인 김 기술사, 그리고 3명의 젊은 봉사자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마을에 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국말은 어떻게 생겼지?
어른들도 멀찍이 서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앞서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프리아가 나서서 양쪽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을 위해 먼 한국에서 와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팀에게는 이분들이 저희 마을 분들이에요. 모두 좋은 분들이니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리는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발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김 기술사도 함께 좋은 일 만들어보죠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김 기술사와 프리아는 마을 뒤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물의 양과 흐름, 낙차 등을 측정하며 수력 발전소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찾아보는 작업이었죠. 이 정도 수량이면 충분합니다. 마을 전체 전력 공급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 기술사의 말에 프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편 봉사자들은 마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살의 이지영 선생님이 가져온 한국 동요 CD를 틀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게 한국 노래야? 비크람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한국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야. 너희도 배워볼래? 이지영 선생님의 제안에 아이들은 머뭇거리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지영 선생님이 부르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멜로디가 귀여웠거든요. 너희도 따라해볼래?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여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순간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젊은 마을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6살의 라메 씨는 원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계획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계획을 바꿨어요. 이런 기술을 배우면 마을에 있으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대리는 매일 저녁 프리아와 함께 다음날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리아 씨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거예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박 대리의 말에 프리아는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던 어른들도 한국인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기술사가 무거운 장비를 나르느라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본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리죠.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유명한 수레시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김 기술사는 고마워하며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한국팀이 함께 모여 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지영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네팔 전통 놀이를 한국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한국어로 세는 아이들의 발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국에는 정말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12살 소녀 사리타가 이지영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밤에도 나처럼 밝아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어. 우와, 그럼 저도 밤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네요. 사리타의 눈에서 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는 확실히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녔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어른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리아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10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고향에 돌려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주째 되던 날, 갑작스런 폭우가 마을을 덮쳤어요. 히말라야 지역의 몬순 시기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비는 평소 잔잔하던 계곡을 거센 급류로 바꿔놓았어요. 큰일 났어요. 새벽 5시경 라메시가 프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계곡 쪽 공사 현장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프리아는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박대리와 김 기술사도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차근차근 설치하고 있던 기초 공사 자재들이 절반 가까이 물에 휩쓸려 사라져 있었어요. 며칠간 공들여 만든 임시 다리도 부서져 있었고 측량용 장비들도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기술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로 물이 불어날 줄은 몰랐네요. 계산에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몇몇 어른들이 현장으로 몰려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봐라, 산의 신을 건드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조상들이 건드리지 않고 살아온 곳을 파헤치니까 화가 난 거야.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계곡을 그대로 놔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른이 맞장구 쳤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건드리니까 산신령이 노한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자 마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장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리아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프리아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이장님,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몬순이 예년보다 빨리 온 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대비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황에서 프리아의 설명만으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괜히 외국 것을 배우다가 우리 전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박 대리는 한국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며 추가 자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 문제로 프로젝트 전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현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프리아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10년간 품어온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 보였어요. 등유램프 불빛마저 평소보다 희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프리아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나? 한국에서 배운 기술만 믿고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포기하자니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떠올랐고 계속하자니 마을 전체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2시경, 프리아는 창문 너머로 누군가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박대리였어요.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프리아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박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프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박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국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가난했어요. 전기도 제대로 없는 마을이 많았고 아이들이 공부할 환경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의 한국이 된 거죠.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이해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박대리의 말을 들으며 프리아의 마음에 다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해요. 그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하고 그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먼저죠.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니까요.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새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프리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요. 박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해보죠.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니까요. 그 순간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비가 그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프리아와 박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새벽이 밝아오자 프리아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이장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마을 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프리아의 진솔한 사과에 이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기술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프리아야,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마을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특히 어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소중히 여기거든. 그럼 마을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을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오늘 저녁에 마을 회의를 열어보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야. 그날 오후 프리아는 박대리, 김기술사와 함께 피해 현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핵심 장비들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고 기초공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정도였어요. 이번엔 배수로를 더 크게 만들고 홍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해야겠습니다. 김 기술사가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며 말했어요. 한편 이지영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어 공부를 중단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우리 마을에 불이 켜질 수 있어요? 비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마을 분들이 모두 함께 해야 해.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을 합쳐야 하는 거야. 이지영 선생님의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사리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마을의 미래잖아.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로 마을이 어수선했는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프리아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고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때 뜻밖에도 수레시 아저씨가 일어섰어요. 며칠 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무거운 장비를 옮기던 그분이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맞아요. 라메시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함께 일해보니까 정말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모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마을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래도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을 함부로 바꿔도 되는 건가? 혹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이때 박 대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같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을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사 계획부터 진행 상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을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술사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에요.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찬성과 반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어요. 조건부 재개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둘째,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하고요. 셋째, 만약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해요. 프리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비크람이 일어섰어요. 저희 아이들도 도울 수 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 열심히 배울게요. 다른 아이들도 네. 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함께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프리아는 마을 광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별이 총총히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아 누나. 비크람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국어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야. 그리고 이번엔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프리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을의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그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의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수레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공사 현장에 나와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는 일을 도왔고, 젊은 청년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열심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김 기술사가 새로 설계한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홍수에 대비한 배수시설과 안전장치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라메 씨와 다른 청년들이 관심 있게 도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도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장치는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고. 김 기술사의 설명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와, 정말 똑똑하네요. 한편 이지영 선생님의 한국어 교실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계절 노래를 배워볼까? 이지영 선생님이 말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봄이 와요, 봄이 와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의 귀여운 발음으로 불리는 한국 동요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한국에는 정말 사계절이 다 있어요? 사리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가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 우와,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완공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소형 수력 발전소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계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물이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크람이 신기한 듯 발전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물의 힘으로 이 바퀴가 돌아가고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박대리의 설명에 아이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마침내 시험 가동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김 기술사가 천천히 스위치를 켰어요. 자, 이제 물을 흘려보겠습니다. 계곡물이 발전기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천천히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돌아간다. 정말 돌아가고 있어.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압계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술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프리아가 마을 회관의 전등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불을 켜볼까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프리아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 순간 마을 회관에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밝은 빛에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이다. 불이 켜졌다. 아이들이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른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환한 전등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등유램프에만 의존해 살아온 이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비크람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요. 사리타가 덧붙였어요. 아이들의 기쁨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했던 분들조차 이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마을의 다른 집들에도 전기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전등을 켜본 가정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 이렇게 밝을 수가. 이제 저녁에도 바느질할 수 있겠어. 아이들 숙제도 걱정 없겠네. 그날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모든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어른들도 환한 불빛 아래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별빛과 어우러진 마을의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 꿈꿨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프리아 누나. 뒤에서 비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비크람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프리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대리와 김 기술사, 이지영 선생님도 함께 언덕에 올라와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박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거겠죠. 맞아요.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이고 마을의 희망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다출 마을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빛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의 학습 열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을 학교 교실에는 저녁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컴퓨터도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리타가 이지영 선생님에게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리아와 한국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야. 사실 곧 특별한 소식이 있을 거야. 이지영 선생님이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가 지원을 승인해서 마을에 코리아 러닝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마을 회관 옆에 있던 빈 건물이 깨끗하게 단장되기 시작했어요.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닦고 새로운 책상과 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기다리던 컴퓨터 5대가 도착했어요. 우와, 정말 컴퓨터다. 비크람이 포장을 뜯는 박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걸로 정말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추가로 파견된 컴퓨터 선생님인 최 선생님이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 최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코리아 러닝센터가 문을 연 첫날, 마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작은 센터를 가득 메웠어요. 차례차례 해보자.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프리아가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마우스를 처음 만져보는 아이들, 키보드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이걸 누르면 글자가 나와요. 우와, 그림도 움직여요.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컴퓨터를 익혀갔어요. 한글 타자 연습을 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프리야 누나, 저 서울이 어떤 곳인지 찾아봤어요. 비크람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밤에도 정말 밝고요. 사리타는 한국의 학교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우와, 과학 실험도 하고 로봇도 만드네요. 아이들의 꿈이 점점 커져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프리야 누나처럼 마을에 좋은 것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비크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의사가 될래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주고 싶어요. 사리타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12살 소년 아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마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어른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모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크람이 요즘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신기해요. 비크람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런 걸 배우면 정말 더 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부모들은 아예 자신들도 배우고 싶다고 나섰어요. 저희도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싶어요. 라메 씨의 아내가 이지영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어른들을 위한 야간 한국어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저녁 시간, 이번에는 어른들이 코리아 러닝센터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한국어가 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프리아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기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불빛만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희망과 꿈, 그리고 가능성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누나, 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비크람이 프리아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당연하지. 프리아가 비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나도 처음엔 꿈만 같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비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설령 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더 큰 꿈을 이룰 수도 있어. 그날 저녁 프리아는 코리아 러닝센터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환한 불빛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컴퓨터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이 10년 전 한국에서 공부하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프리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에 켜진 꿈의 불빛이었거든요. 그 빛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거라고 프리아는 확신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다출 마을의 성공적인 변화를 인정해서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를 기념해 마을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특별 손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정말요? 한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신다고요? 이장님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국제협력단 단장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을을 보고 싶다고 하세요. 프리아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이들이 프리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한국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싶어요. 비크람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 노래도 부르고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사리타가 덧붙였습니다. 한복이 얼마나 예쁜지 컴퓨터로 봤거든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프리아와 한국팀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에 맞는 예쁜 한복들이었어요.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의 고운 한복을 본 아이들의 환호성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진짜 한국 옷이에요. 이지영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고리는 이렇게 입고 치마는 이렇게 매는 거야. 처음 입어보는 한복에 아이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신이 났습니다. 누나, 저 한국 공주 같아요? 사리타가 치마를 펄럭이며 물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린 목소리들이 히말라야 산골에서 한국의 전통 민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인사말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최 선생님이 발음을 교정해주고 이지영 선생님이 몸짓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분주했어요. 어른들은 마을을 깨끗하게 치우고 꽃들로 장식했습니다. 코리아 러닝센터에는 환영합니다라고 한글과 네팔어로 쓴 현수막이 걸렸어요. 오후 2시경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김 단장을 비롯해 5명의 관계자들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나와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하는 인사에 한국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단장은 마을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요. 수력 발전소를 보고 환하게 켜진 마을의 불빛들을 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리아 러닝센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컴퓨터로 그린 그림, 한국어로 쓴 편지, 한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까지 모든 게 한국 손님들에게는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리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비크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 손님들은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한 전등 불빛 아래서 열리는 첫 번째 마을 축제였어요. 네팔 전통 음식들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별한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프리아가 무대에 올라 소개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무대에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아리랑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 손님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히말라야 산골 마을에서 한국 전통 민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공연이 끝나자 김 단장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 특히 아이들의 꿈을 보며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마을은 이제 단순한 다출 마을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곳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네팔의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이장님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마을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출 코리아 프렌드십 빌리지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이 함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 노래와 네팔 노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리아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10년 전 이 마을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손길을 이제 고향에 돌려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프리아 누나 고마워요. 비크람이 달려와서 프리아를 꼭 안았어요. 누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프리아를 둘러쌌습니다. 프리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누나야.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축제가 끝난 후 프리아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반년 전 처음 전기가 켜진 그날 밤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을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빛도 더 밝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빛을 준 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어. 프리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었지. 한국에서 배운 기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돕는 따뜻한 정신이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리아 러닝센터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차례였어요. 어떤 아이는 한국에 가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 마을에 남아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구나. 프리아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작은 결심에서 비롯되는 거지. 한국의 기술이 만든 따뜻한 변화, 그 한가운데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리아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이들이 더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또 다른 마을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보았어요. 다출 마을, 아니 이제는 다출 코리아 프렌드십 빌리지라고 불리게 된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확신이 프리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빛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